I'm just low. 여러분 안녕하세요. 떠타복스 22회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그 머니볼의 또와 안녕하세요. 머니볼의 엔딩 곡인데 저는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했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제가 그 준비하는 동안 그냥 듣고 싶어서 준비곡으로 그냥 플레이해 놓은 거예요. 첫 곡은 동현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캐리스 돌시의 쇼. 이거 머니볼 보셨어요? 이게 원래는 다른 원곡이 따로 있나요? 아무튼 되게 뭔가 귀엽고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할 때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노래 가사처럼 그냥 뭐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쇼를 즐기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오늘 떴다복스를 여러분 즐기시라고 이렇게 첫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제가 진짜 브래드 피트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동현님이 또 따로 그 앨범 커버에 있는 사진인가? 아무튼 머니볼 그 커버를 메일로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한 번, 아, 멋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아까 내 얼굴이 되게 더워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덥긴 해요. 오늘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씻고 뭔가 이렇게 막 크림이며 뭐며 막 다 덕지덕지 발랐더니 이렇게 더운 것처럼 반질반질합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한테 제가 사실 블랙데이라서 짜장면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집을 어제 다 뒤집어서 좀 가구 배치랑 구조를 좀 바꾸느라고 아예 뭘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귀가하고 나서부터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들어왔거든요.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밑에 층에 계시는 밑에 층 분들 되게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나름 조용히 한다고 했지만 가구 움직이는 소리가 그래도 꽤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다 옮기고 이제 아침부터 전부 다 버릴 거 버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해서 좀 구조를 좀 완전히 좀 바꿨습니다. 근데 얘만 좀 지금 이 자리만 변함이 없는 거고요. 나름 보이지 않는 곳 주변은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느라고 아예 뭐를 먹지도 못, 저도 잘 못 먹었어요. 짜장면 못 먹었어요. 그냥 밥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 끼 다 밥을 먹었네요. 집에서. 집밥. 네. 봄맞이 대청소. 그래서 거의 한 보따리 다 버렸어요. 이 뭔가 버릴 때, 엄마가 내가 버린 물건들을 다시 재검을 하게 되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잽싸게 다 몽땅 버리고 얼른 치워놨죠. 근데 엄마 책상 보니까 몇 개 또 올라와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 그걸 왜 다시 꺼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짜장면도 못 먹고 짜파게티도 못 먹고 오늘 아예 방송할 모든 이 상황이 아니었고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가 아주 다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거의 다 맞춰서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맞춰서 딱 방송에 맞춰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약간 좀 몸살 난 것 같아. 너무 막 토요일 날도 병원 갔다고 주사 맞고 와가지고 제가 양주 화해단지 가서 컴퓨터가 멀쩡하다니 신기방기. 꽃 좀 멀쩡해요. 꽃 이제 주문할 것들 좀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 좀 하고 또 뭐 난도 좀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었거든요. 근데
와서 또 막 일하다 보니까 이게 막 밤에 진짜 거의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 어제 제가 약간 그 상태였어요. 막 그 가수면 상태. 좀 이상한 상태야.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또 잠이 들었네요. 하여튼 제가 길게 짜장면 방송을 하지 못한 이유 변명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해오면 되죠. 다음 주가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짜장면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펑다펑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로들의 날 블랙데이네요. 떠하나님과 꾸러미 여러분들도 짜장면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요. 아마 저도 간짜장 곱빼기 한 그릇을 뚝딱 했을 거예요. 참 뜬금없지만 혹시 서울 지역은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안 올려주는 거 사실인가요? 부산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간짜장 없는 후라이, 아니 후라이 없는 간짜장을요. 광주는 올려줍니다. 그나저나 이놈의 블랙데이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건지 이 맛있는 짜장면을 솔로와 고독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다니요. 그럴 거면 공평하게 짬뽕 먹는 날도 만들어주던가. 난 짬뽕이 더 좋은데 하면서 혼자 또 되지도 않는 넋두리를 뿔뿔대고 있네요. 제가 이래서 1년 넘게 아직도 솔로인 걸까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와. 싱거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신청곡을 소개할게요. 우선 제가 신청할 곡의 제목은 연인입니다. 제목만 보면 오늘의 분위기와는 영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곡자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말보다는 함께 외로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역설적으로 그것을 연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오늘의 제 마음을 찰떡같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가사 정말 좋으니까요. 같이 곱씹으면서 들으면 더욱 좋습니다. 같이 들어요 하고 신청해 주신 곡 박효신의 연인 듣고 오겠습니다. 다펑다펑님이 신청해 주신 박효신의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이 고독 또는 외로움이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날 보는 두 눈에 나의 깊은 밤 그대는 나만의 연인이요. 여기에서 약간 그게 왜 그런지 좀 느낌이 왔어요. 다펑다펑님, 우리 그 떴다벅스에 DJ가 또 한 명 생겼어요. 다펑다펑님. 몇 분 계시잖아요. 네이버님, 그리고 참치깡통님, 이제 다펑다펑님까지. 약간 이렇게 엄마가 깜짝이야. 자발적 청취료 보냅니다. 버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신청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 저는 좀 약간 수필 같은 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름.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 나의 감성이 좀 꾸러미 여러분들은 저희 연인입니다. 묵구묵구.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수필 같은 글들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평소에는 거의 좀 그런 글을 많이 안 읽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설명을 해서 시청자가 DJ이기도 한 매력적인 떴다벅스. 설명을 해서 딱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음악에 관한, 노래에 관한. 그럼 또 거기에서 또 저도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일일이 다 들어보고 그거가 관련된 것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아시는 거야 뭐 그냥 보내주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정성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연 볼 때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였지? 슈퍼달러님이었나? 성대 결절이셨었다고요?
저도 성대 결절 걸린 적 있어요. 목소리가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아예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아예 입만 뻥긋뻥긋하고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있죠. 한 달은 목소리가 거의 그 허스키하게 나오고 한 달은 아예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근데 어쩌다가 그러셨을까? 그리고 아까 또 아프다고 하셨나? 누가 약 먹고 주무신다고 했는데 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모르겠다. 내일은 또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일교차가 크진 않겠죠, 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기 걸린 분들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펑다펑님의 그 짜장면 이야기. 간짜장. 서울은 나는 간짜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광주에서 먹을 때 보면 거의 다 달걀 그거 계란 후라이가 다 얹혀져서 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삶은 달걀 4분의 1 조각 아니면 2분의 1 조각 이렇게 뭐 보낸다고는 하는데 서울은 잘 모르겠네요. 하이아정님, 토했다고요? 어머나. 여름만 계속되면 안 돼. 그거는 제가 좀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만은 반대. 왜냐면 더워. 난 지금 여름이 오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안 돼. 저는 그냥 겨울만, 가을, 겨울, 봄, 가을, 겨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 올려줘요? 진짜? 전주는 물짜장? 물짜장은 뭐예요? 그 짬뽕처럼 짜장을 물처럼 주는 건가요? 난 잘 모르겠어. 안 먹어봤습니다. 약간 제가 잘 모르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거든. 못 먹겠더라고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되게 나는 도전적이거나 진취적이지 않은가? 그런가 봐요. 나는 호기심도 크게 없나 봐. 네. 더워지니 까매진다고요? 뭔 말인지 진짜. 묽은 짜장. 정말 여름이 뭐 없어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그 기온 자체가 더운 날, 그러니까 20도 이상, 25도를 기준으로 하자. 25도 이상인 날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동남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튼 자, 이렇게 간짜장 이야기도 해보고 날씨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도 들어보고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 수현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피어난 오늘도 날씨가 맑습니다. 영등포에서 오픈하는 오피치아이가 뭐예요? 공포 체험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설레네요. 그러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르세라핌의 스마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네. 이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 고기 반찬은 레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고기 좋아하는 떠나에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사주고픈 마음에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 고기 먹었어요.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는 건가 보군요. 지구상에서 발생한 초자연 현상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한국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현장사무소를 통해서 처음 공개한다는 컨셉의 전시회. 임수현 님이 아까 르세라핌
노래는 신청을 해주셨어요. 타임스퀘어의 몽갈비요? 아, 보일갈비. 뭐야. 네. 고기 반찬은 늘 맛있죠. 고기는 반찬이라고 하기가 그래. 그건 주식 아닌가요? 고기는 고기만 먹으면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돼. 여튼 레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노래가 좀 짧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잠깐 중간에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아,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고기 먹을 때 밥 같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삼겹살 먹을 때는 상추쌈에 밥이랑 고기를 먹으면 삼겹살을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살 엄청 찔 것 같아. 아, 소고기 빼고는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된다고. 삼겹살 먹을 때 밥 같이 먹고 고기만. 고기만 먹습니다. 아, 인기님 고기를 사달라고요? 아, 나중에 한번 뭔가 사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또 마련을 해보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고기 먹을 때 밥 꼭 같이 드시는 취향들이 있다고. 아니면 냉면. 아, 근데 냉면은 전 냉면 먹어요. 아, 냉면은 진짜 못 참겠어. 특히 이제 밖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냉면을 꼭 비빔냉면을 시켜서 싸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 파절이 비싼 파절이 탄수화물 넣을 공간이 있으면 고기를 더 때려 넣어야 한다고요?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나물 반찬 채소? 나물도 맛있지. 하지만 고기가 너무 맛있어. 안 돼. 네. 여튼 감사합니다. 비냉 vs 물냉? 비냉. 여름에는 물냉. 여름에는 거의 물냉이고요. 제가 술 마시고 해장으로 방송국 다닐 때 반드시 다음날 물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게 해장이 제일 잘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름에는 꼭 물냉을 먹습니다. 자, 침 삼키지 말고. 아니, 결론은 술이 아니고. 자,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참치깡통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떴다복스를 시청한 후에 차단 검사로 유튜브에 곡들을 한 곡씩 올리다 보니 벌써 수십 곡이 올려졌네요. 유튜브로 서핑하면서 이것저것 들으니 팀 이름과 노래 제목을 몰랐었는데 알게 되고 처음 듣는 밴드인데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 두거나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중고딩 이후로 음악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알게 된 곡들 가운데 몇 곡을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마리안느 페이스풀 The Ballad of Lucy Jordan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 바로 필이 팍 하고 꽂히면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메탈과 프로그레시브 락을 주로 들었던 20대에는 As Tears Go By 빼고는 내 스타일이 아니네 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가수인데 지금 들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아마도 목소리에 거부감을 가지는 꾸러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사진이 많던데 그래서 그런지 좀 걸걸한 보이스의 바이브레이션도 독특한 가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신청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치깡통님이 신청해 주신 곡 마리아는 페이스풀의 The Ballad of Lucy Jordan 함께 들으셨어요. 제가 왜 터졌냐면 아까 은성님인가? 김은성님이 이명 올 때 노래 듣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웃겼어요. 미안합니다. 왜 거기서 왜 터졌는지 잘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클라이버님 고맙습니다. 퐁피디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슈퍼챗과 함께
노래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50자가 넘으면 5,000원이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걸 그 슈퍼챗 쏘면서 쓰는 것도 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명 왔을 때 노래 듣는 느낌이라는 걸 저는 이명이 온 적은 없는데 약간 그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가 상상이 돼서 아이고 이명이 좀 힘든 거긴 하죠. 무서운 거긴 한데 저는 순간 그거에 터졌네요. 이거 어쩔 거야. 네. 하여튼 참치깡통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호감이지 않는데요. 거부감이 들지도 않고 오히려 근데 목소리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담배 때문에 만들어진 목소리일까요? 본인의 목소리겠죠? 하여튼 저는 좀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노래가. 이제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은성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뭐든지 예전에도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이렇게 뭔가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게 뭔가 기억에 남는 무언가 뇌리에 확 박히는 그 어휘나 아니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게 되고 암기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딱 그 느낌이네요. 그 표현이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데 문제는 노래보다 이 표현이 더 기억이 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명은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도 보니까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왜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뭔가 스트레스나 아니면 과로 혹은 노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걸까요? 좀 엄마한테 귓방맹이 맞고 노래 들으면 이런 기분이라고? 네. 여튼 나이트 간 날은 하루 종일 이명이 들리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직까지는 굉장히 청각 좋습니다. 주로 스트레스군요. 정말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요.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은 아닌데 확실히 귀가 이렇게 물속에서 물이 귀에 딱 들어간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극도로 받았을 때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느낌은 있어. 근데 그거 아무튼 스트레스 조심해야 됩니다. 이명은 삐 소리고 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무탈하게. 아셨죠? 그럴 땐 침을 모아서 삼키를.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헌혈하고 나서 대기하는 동안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주님인데요. 건강한 사회, 좀 괜찮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람은 각각의 성향이 있죠. 그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취향이라는 걸 기조로 깔면서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희생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사는 걸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사람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또 파는 사람이 있죠.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말이죠. 저는 대구에서 산 지 15년 차가 되어 갑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까 외부에서 대구를 폄훼하는 발언을 자주 듣거나 댓글로 보게 되죠. 그리고 대구 내에서 서로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매일 느끼게 돼요. 분명 잘 보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더 오기로 대구에 남아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변화될 대구를 볼 날이 있을 테니까요. 228 공원을 지날 때마다 소녀상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말이죠. 피가 섞이지 않는 단 한 명이라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으로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혈액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긴 재활을 거쳐 헌혈을 할 수 있는 신체가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헌혈이 어느덧 151회차가 됐습니다. 헌혈증을 30장씩 모아서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지회에 기부를 한 지도 세월이 꽤 흘렀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벌써 4.16이네요. 금요일이 4.19고요. 제 신청곡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된 곡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요. 유진의 조금만 더 세상이 나았더라면 듣고 올게요. 사실 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이 노래는 사분사분하다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 4월 16일이 다가옵니다. 제주 4.3, 5.18,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등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나날들. 시간이 흘러가도 그 기억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합니다. 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저도 뭐 그랬지만 네, 다 정말 뭔가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달이어서 또 잔인한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거거든요. 누군가 기억해 준다라는 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4월은 좀 굉장히 무겁게 지나가는 달인 것 같습니다. 이주님과 사분사분하다님의 그 사연의 내용이나 곡들이 좀 비슷해서 같이 이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시드 폴 이런 음색과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곡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나한테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느낌. 굉장히 담담하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과하게, 과장되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 너무 화가 나.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그만큼의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힘이 훨씬 더 큰 거니까 화내면 지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는 그런 또 다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 F 같다고요? 나 F야. 전 정말 엄청난 F인데 사람들이 T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F와 T의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그 감성적이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이성적이 되는지 이게 좀 다를 뿐인 것 같아. 하지만 전 굉장히 눈곱 안 뗐습니다. 네. 좀
길게 봐요. 길게. 어쩔 수 없죠. 벌써 세월호가 10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혼잣말 콘텐츠였나요? 거기에 아닌가? 그거 달콤한 밤이었나 그것도? 했는데 그때 제가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 아침에 제가 모닝 와이드 진행을 했거든요. 아침에 진짜 계속 그래서 더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모닝 와이드 딱 끝내고 밥 먹으러 나가는데 그 사고가 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원 다 구조됐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거의 그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속보에 속보를 계속 하는데 더 이상 진짜 더는 그런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 듣고 올게요. 잠시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곡은요. 지난 떴다벅스에서 캐스퍼스카이 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선곡을 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맛있다 밴드의 돌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캐스퍼스카이 님이 신청을 해주셨던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은 지난 시간 각 방송 때마다 신청을 해주시면 적어는 놔요. 그리고 신청곡이 오늘 좀 노래가 안 나가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 그 신청해주신 곡 가운데 또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괜찮지 않아요? 뭔가 재밌기도 한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도 그러니까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곡도 그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노래도 우리가 여러 작품을 보고도 각각 다른 해석들을 하지만 그래서 좀 이 곡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다고요? 안 오셨나? 아까 시작할 때 계셨던 것도 같은데 제가 듣고 가시라고 말할 걸 그랬네요. 어머, XTC님 고맙습니다. 야구 팬들은 다 아는 명곡이군요, 이게. 오늘 그 숨어있는 꾸러미들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고기 땡길 때 삐삐를 주라고요. 삐삐 진짜 오랜만이다. 그 삐삐만이 가진 뭔가 그 감성이 있는데 그쵸? 설렘 누굴까 막 이런 거 번호만 보고 누군지 금세 눈치채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알면 안 되는데 삐삐. 엠스풀 배트야 엔딩곡이라고? 저는 야구 몰랐네. 야구를 좋아하면 아는 곡이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신청을 해주셔도요. 제가 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렇다고 마구마구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 잠시 공지. 떴다벅스의 노래는 신청곡은 제가 금요일에 떴다벅스 공지를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럼 그 커뮤니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연을 커뮤니티 댓글로 쓰기 너무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와 인스타그램 제 아이디는 프로필 그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AS는 삼성보다 더 안 하지.
이제 다 10시 이제 딱 절반 떴다벅스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 8곡 들었나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사연들이 굉장히 엄청 길었어요. 사연을 제가 전부 다 읽어드리기가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냐면 A4 용지로 4페이지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3페이지인 것도 있었고요. 뭐 다들 책 내실 건지. 근데 또 읽어보면 너무 내용들이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내용들이 또 많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축약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뭔가 연결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꾸러미 어르신들 우리 책 좀 내봅시다. 걱정 마요, 삼겹살. 내가 꾸러미들의 사연을 가지고 책을 낼게요. 내거 꾸러미들이야. 내 거. 맞지? 다음 사연, 제가 그거 엮어서 다 알아서 책 내릴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사연들을 보내주셨고, 또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꾸러미들의 한번 볼게요. 인지감 나눠주냐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건 있어. 사연을 보내주셔야지 제가 인지값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사연을 되게 또 이 꾸러미도 사연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슨 되게 대단한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다음 사연은 스탠딩 라이너님의 사연이에요. 예전에 한번 저에게 엄청난 그 시련을 주셨던. 네.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대학 졸업은 했지만 당시 IMF 후폭풍으로 취업하기가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초딩 동창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제가 나가지 않았던 동창회에서 저를 찾았다는 말에 연락처 하나만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하니 아내는 때마침 월차였고 당산역 부근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저는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니트 하나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급하게 올라와서가 아니라 패션이란 걸 잘 몰랐던 저라 옷을 하나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집사람도 놓치기 싫고 이런 복잡한 마음에 전공과는 다르지만 IT 학원에 등록을 하고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낯선 서울 생활을 이 와이프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는데 아내는 당시 아직 취업도 안 했던 저에게 내년에 결혼하고 싶다며 고시원에서 조그만 전세방으로 옮기자고 했고 고시원 생활이 여러모로 힘들었던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정된 무엇을 위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공이 아닌 IT 프로그래밍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IT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덕에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몸에 이상 신호가 왔고 갑상선 항진증이 심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과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중환자실 신세를 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큰아이가 태어날 즈음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생존의 본능으로 급하게 퇴사를 했지만 참 대책 없는 퇴사였던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저의 결혼 생활은 갑작스런 퇴사와 함께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몸은 좋아지지 않았고 몇 번 더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그해 12월 28일 저는 수술대에 올라가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금방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수치는 정상 범주에 있는데 훗날 알게 된 공황장애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약을 복용하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늘어지는 것도 있었고 여러모로 약에 의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형이 하던 냉동 탑차 일을 하게 됐어요. 1년 정도 하면서 힘들지만 나름 약으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남 예산 부근에 밤에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냉동 탑차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아이스크림이 실려 있었고 저는 차보다 제 몸보다 혹시나 녹을 아이스크림을 더 걱정했고 익산에서 달려온 회사 동료 형님 덕에 그 아이스크림을 다 처리하고 만신창이가 된 트럭을 찾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럭도 제 몸도 사고를 기억하는 건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공황 상태가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트럭도 중고로 팔게 되고 저도 매형도 당시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죠. 2004년 첫 판정을 받고 그 당시엔 공황장애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걸 매우 쉬쉬하던 때였습니다. 2024년인 지금도 저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다 적을 수 없는 히스토리가 있지만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농산일을 하면서 벌써 대학생이 된 큰딸과 올해 고3이 된 작은 딸아이를 두고 있답니다. 고향의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아버지는 뇌경색과 초기치매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고관절 수술 후에 아직도 보행기에 의지하면서 나름 서로의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늘 미안함과 복잡함이 같이 상존해 있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모든 것을 빼앗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거나 아니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공존, 공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젠 그게 인생의 테마가 된 면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아픈 게 무슨 자랑은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던 듯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게 최대치를 왔다 갔다 하면 몸도 버티고 마음도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게 큰 돈도 없고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점이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저를 바라보면서 누나 형의 도움도 새삼 고맙고 특히 화나면 늘 언제나 이혼도 고려하는 와이프지만 모두가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곡을 기억하는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제스로 툴의 연주곡이죠. 엘레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스탠딩 라이너님의 사연과 시청해주신 곡 엘레지 함께 들으셨어요. 긴 글 목 아프지 말라고. 아니 근데 제가 좀 줄인다고 최대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나름 꽤 줄이는데 좀 보내주신 분들이 이거는 내가 좀 들려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또 아쉬워하는 또 부분이 있을까봐 그게 항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사연을 좀 축약할 때 이렇게 길게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축약할 때 뭔가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니 혹시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다음에 책 낼 때는 풀로 다 옮기겠습니다. 네. 그냥 그 교정만 해서 옮기겠습니다. 스탠딩 라이너님, 그래도 주변에 아내분도 있고 이래서 되게 잘 버티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하면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좀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뭔가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많은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많은 또
불행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비켜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뭐 저희 엄마도 그랬었고, 그래도 옆에 가족들, 이제 사람마다 가진 가족의 의미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같이 함께 살면서 서로 위안이 돼주고 도움이 돼주고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20년이면 요즘은 워낙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채널 자주 오셔서 같이 꾸러미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덕분에 또 이 곡을 아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제클라이버님, 그리고 김건님 너무 감사합니다. 화병 하나씩 있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화가 머리 끝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을 싫어하나 봅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저희 초반에 예전 그 팝 저희 DJ 네이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또 하나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오래된 일이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던 해, 그 해 여름 미국으로 떠나던 날이 생각나면서 자꾸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됐던 시절도 아니고 그저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귀동냥 아님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미국. 20년을 살았던 익숙했던 곳 한국을 떠나 과연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친구들, 가족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렇게 가기가 싫었던 미국. 그러나 가야만 했던 그곳, 미국. 지나고 보면 첫 인연을 적응하면서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향수병, 그리고 적응에 애를 먹어 감정 소모에만 보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풋풋했던 20대 초의 젊은이가 이제는 어느덧 50대 초에 한많은 독거인으로 이곳 제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성공에 대한 갈망과 좌절, 후회를 겪으면서 이제는 욕심 없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저의 소박한 소망으로 바뀌면서 가끔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 아직도 마음속에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생각하니 아쉬움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러니 독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주저리 두서없는 말 남기면서 오늘 떠하나와 그리고 꾸러미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합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 듣고 올게요.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신 곡 More Than Words 같이 들었습니다. 네이버님 글 읽으면서 뭔가 그때의 그 상황들 그리고 네이버님의 그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뭘 이뤄놓은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런 생각하긴 하는데 가끔 나 지금까지 나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청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죠.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왜 해놓은 게 없어. 이쯤이면 그래도 됐지.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내 스스로가 나한테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없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진짜 내가 지내온 그 시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그 네이버님도 뭐 그러니까 독거인이에요. 여기 지금 독거인들 많아. 꾸러미들 가운데 함께해요. 네. 아까 합의 18단님인가 오셨는데 처음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님 한국 들어오세요? 향수병? 저는 저는 되게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 날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제 막상 가면 뭐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오신다니 건강하게 오세요. 환영합니다. 언제 오시나? 더울 때 오시는 거죠? 네이버님의 곡 잘 들었습니다. 멤버십 또 가입해 주셨구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 한번 또 들으러 갈까요? 지금 시간이 꽤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은요. 그때 그 사연을 뭐 그때 끝낸다고 했는데 듣고 싶으신 분 이분 아니다. 듣고 싶으신 분 뭐 손 들어달라 한 분은 아니고 거기서 끝내겠다고 지루할까봐 세렌디피티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뭐 할 거 다 했다고 했는데 그때 뭔가 하고 또 제가 봤죠. 세렌디피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의 사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2개월 전 산골짜기 오지에서 복무할 땐 뉴욕에서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얼굴에 위장크림 바르고 총기, 수류탄 소지하고 수색 정찰하던 생활을 했으니 그럴만했죠. 데이트 장소인 뉴욕의 7월 말은 휴가 시즌이라 그런지 연인들도 많았고 햇살도 화사했습니다. 뉴욕의 명물인 옐로우 택시, 다양한 인종으로 뒤섞인 거리, 고층 빌딩으로 빽빽한 도심, 여기가 뉴욕이 맞긴 맞구나 싶었습니다. 자유다. 이 순간들을 즐기자. 젊음을 만끽하자.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설레게 한 건 어여쁜 그녀와 첫 데이트. 너무 꾸미는 건 오버 같고 안 꾸민 듯 꾸민 듯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녀도 저와 똑같이 맞춰 입고 있어서 둘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오래 사귄 커플처럼 청바지에 흰 티 커플룩을 입고 하하호호 웃으며 첫 데이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고 타임스퀘어에서 루프탑 라운지 바를 갔는데 뉴욕 맨하탄 야경 뷰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14시간 거리의 머나먼 이국적인 땅에서 급작스럽게 인연이 돼 즉흥적으로 데이트를 하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뉴욕 야경을 감상하는 청춘 남녀. 낭만이고 젊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뉴욕의 밤이 사라질세라 음악과 알코올에 취하고 멋진 맨하탄 야경 뷰에 홀릭된 그녀와 저는 분위기에 이끌려 달콤한 여름밤에 키스를 했습니다. 7월 말 아름답던 그날을 떠올리며 무더운 밤 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그 표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뭐 어여쁜 나는 이런 게 되게 막 좀 오글거리고 웃기더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렌디피티님. 네. 여튼 어머 근데 이게 10년 전이라고 했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노래도 그렇고.
아, 본인 칭찬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약간 좀 어여쁜 너여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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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여쁜. 미안해요 세렌디피티님. 아니 그랬구나. 세상에 둘이서 7월이요? 난 7월은 누굴 만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워. 근데 이게 가능하네요. 뭔가 추억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가 있다면 참 좋은 거죠. 듣는 우리 꾸러미들도 참 좋았죠? 아까 누가 그랬는데 아이퐁님이 그러셨나요? 뭐 짜장면 먹는 날 뭐 잘하는 사연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7월에 만나면 너무 덥긴 하죠. 하여튼 이거 말고 또 그 다음 스토리가 또 이어지나요? 궁금한데요? 세레디피티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없나? 지금 사연만 던져놓고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좀 창피한가? 네, 블랙데이에 딱 맞는 선곡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어서 이제 들려드리는 거는 세렌디피님 계세요? 또 약간 그런 두근거리는 설렘의 사연인 것 같아요. 맞죠, 퐁피디님? 지난주에 그 퐁피디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채팅창에 슈퍼챗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사연과 더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슈퍼챗으로 신청하긴 했는데 제 픽에 밀려서 방송되지 못했던 불우한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제 기억력을 신뢰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사연까지 더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퐁피디님의 사연입니다. 지지난주 떴다복스 20회에서 연봉스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수백 명 사이에서 한 사람들 연봉스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수백 명 사이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경험이라는 말에 새삼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대학 입학하고 첫 수업날, 첫 수업 시간 3월 초에 쌀쌀한 날씨 속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버스가 엄청 막혀 결국 40분가량을 지각해서 수업이 있던 건물에 도착을 했죠. 2시간 연강이라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일 테니 그때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강의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 말고도 지각한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다가가는 순간 서 있던 여자가 뒤돌아보는데 갑자기 흐린 구름 속에서 햇살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여고괴담의 최강희 등장씬처럼 한 여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귀신도 아니고 실제 햇살에 비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장면이 너무 뇌리에 꽂혀버렸죠.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회색 롱코트의 청바지, 어깨 쪽지까지 내려오는 흑발의 긴 생머리의 모습에 마치 진짜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 여자가 혹시 같은 수업 들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빤히 얼굴을 쳐다볼 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었죠. 마치 정오에서 떠나를 처음 봤을 때처럼 말이죠. 콜록콜록.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그때는 그 순간이 일본 유학 때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까지 짝사랑으로 제 7년을 날려버릴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 7년 동안 참 많이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네요. 물론 제 사연에 어울리는 곡은 7년간의 사랑이나 교복을 벗고가 아닌 오래전 그날 가질 수 없는 너 같은 노래들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찌질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때는 진심이었던 아이팟 시절에 저에게 바치며
김경호의 이수를 신청합니다. 듣고 올게요. 아이폰님의 신청곡 김경호의 이수였습니다. 김경호 이수가 가수 이수가 아니라 내가 이수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셨나? 신청합니다. 나도 그 헤어지는 슬픔, 떠날 이, 근심수라는 한자어 제목으로 김경호 누님이 와인, 하늘의 뜻을 거스를 와, 사람인 이렇게 와인을 써서 하늘의 뜻을 거스른 사람같이 가끔 이런 제목의 곡들을 발표했다고. 아까 연봉스키 님이 와인을 신청해볼까 하시던데. 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폰님의 사연을 처음 제가 보고 저 좀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이런 7년간의 짝사랑의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혼자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날 보고 계속?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 있군요. 참. 다들 혁수랑 김경 계속 권혁수 얘기하는 거죠. 아, 꾸러미에 대한 편견 없습니다. 고백을 5번을 했다고? 누가요? 어머, 아이폰님, 그 여자분한테 5번 고백을 했는데 차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고백을 어떻게 5번이나 합니까? 우와, 그랬구나. 근데 결국 짝사랑으로 끝났군요. 괜찮아요. 그래도 또 다음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때만 하고 못했으면 문제지만 괜찮아요. 추억이 있는 게 어디예요. 7년간 5번이면 많은 거죠. 괜찮아요. 아까 딜레마님이 그러셨나요? 우와 어머머 퐁피디님 순정 맞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같이 유튜브 보면서 이 오늘을 추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나중에 나 파파 할머니 돼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순간 현타 왔어요. 막 상상이 돼서 되게 뭔가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나 파파 할머니 돼서 계속 내가 방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날까진 같이 서로 즐거운 시간도 되고 위로가 되는 때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따뜻하고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도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폰님 잘 들었습니다. 아이폰님의 추억 소중히 저장해 놓겠습니다. 다음 곡 들으러 가겠습니다. 칼파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랑도 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영원함을 바라지만 그 흐름은 이어짐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절망감을 뒤로하고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책망하기라도 하듯 잔잔한 호수와 같이 읊조리며 비애감을 관조하듯 토해낸다. 하지만 영원함을 가장한 채 또다시 마주하는 그리움과 위안은 감정의 빈 구석을 채우며 절망의 전조를 연출한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공허한 감정의 서사가 계속되지만 그
그 속에서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삶의 이유를 고민한다. 문득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영원함에 대한 단상이 떠올라 이 곡을 신청합니다. 칼파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네, 칼파님이 신청해 주신 김유나의 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저는 김유나 노래는 자우림 노래 다 좋아하죠. 근데 노래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특히 이런 느린 템포의 곡들은 꼭 그 파도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쑥 앞으로 왔다가 밀려갈 때 그런 느낌의 곡들?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카파님은 시인이세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오늘 좀 곡들이 사연이 좀 많았죠. 긴 사연들이. 사실 삼겹살님 있나? 삼겹살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4페이지의 사연이 아마 삼겹살님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축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11시 좀 넘어서 끝나겠네요. 우선 선곡한 곡들을 저는 다 듣고 끝낼 생각이라 2곡을 연이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 김건모의 이별이 준 선물, 그리고 복사골 철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박보람의 해화동 혹은 쌍문동 듣고 올게요. 네, 2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기사로 봤는데 여튼 4월이 참 시작도 그랬지만 지금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또 뭔가 안타깝게 기억되는 누군가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김경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클라이버님, 도노세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건님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세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F라 힘들구나. 어쨌든 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래를 딱 11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곡을 중간에 넣어서 11시가 넘긴 했네요. 이제 내일 벌써 월요일이에요. 다들 이 느낌이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월요일이 오면 또 한 주가 또 금방 가잖아요. 생각보다 또따복스가 금세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벌써 22회예요. 22회면 4회씩만 해도 벌써 또따복스 한 게 6개월가량 되지 않았나요? 6, 7개월. 처음에는 두 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네, 저 방송 너무 열심히 하나요?
네, 벌써 반년입니다. 금방 또 여름 와서 덥다고 막 하다가 또 아마 겨울이 와서 또 막 좋다고 하고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내일 또 비 내린다고 하니까 우산들 잘 챙기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길 건너고 할 때 주변 잘 살피고 건너시길 바랍니다. 또 비 내리고 이런 날은 더 위험하더라고요. 옷도 좀 밝은 옷 입고 다니시고요. 아셨죠? 마지막 곡은 사시미님이 보내주신 곡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써놓고 보내지를 못해서 뒤늦게 다시 보낸 사연입니다. 우리 우유 얘기를 해줬는데 우유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더 이상 아픔의 고통 없이 편안한 안식을 가지길 기도하며 사람과 같은 가족의 반려견을 먼저 보낸 이의 마음을 저 역시도 공감이 되기에 누님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곳에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을 우유와 아주 나중에 반갑게 재회하길 바라며 김푸름의 안녕 신청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가수 박보람 님도 좀 더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 만나서 재회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는 화요일 날 밤 10시에 또 만나요. 오늘 음악 안 나가는 분들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굿밤 되시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